40년 전의 일이네요. 그 불륜이 끝난 지도 벌써 그렇게나 흘렀어요. 오래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낼 수 있게 된 것도 최근 10년 정도일까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저는 애나 65살이고 독신입니다. 상대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를 처음 만난 건 재즈 카페에서였어요. 그 당시 저는 뉴올리언스 프렌치 쿼터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몇 안 되는 단골들이 드나드는 아늑한 곳이었죠. 그 카페에서 저는 재즈 음악을 들었고, 책을 읽었고, 손님을 응대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제임스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어요. 한 학기 동안 뉴올리언스에 머물면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는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파이프 담배를 문 채로 말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읽고 있던 책에 대해 물었고, 우리는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가 제게 관심을 보인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그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그에게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건 마치 운명과도 같았어요. 그 당시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는 걸 예감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그가 다시 카페에 찾아왔어요. 그는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애나,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카페에 들렀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책, 영화, 음악, 인생, 어떤 주제든 상관없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꿈결처럼 달콤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저 역시 그에게 온 마음을 바쳤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흑백 영화 같았어. 그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내 세상은 온통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었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낡고 허름하지만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가 예고도 없이 제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와의 키스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황홀경이었어요. 그는 저를 부드럽게 리드했고 저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는 저에게 몇 번이고 속삭였어요. 당신을 원해요, 애나. 그 순간만큼은 그가 제 남편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제 아파트에서 또는 그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느꼈어요.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를 향한 제 마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저에게 선물 공세를 퍼붓기도 했어요. 값비싼 보석이나 옷은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이나 음반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가 준 선물 중에서 제가 가장 아꼈던 건 낡은 시집이었어요. 그 시집에는 그가 직접 쓴 시가 적혀 있었어요. 그 시는 저를 향한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였어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와의 관계는 1년 넘게 이어졌어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함께 재즈 페스티벌에 가기도 했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기도 했어요.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가 제 아파트를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제게 실증이 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 친구 사라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뉴올리언스에 왔다는 거였어요. 그의 아내는 제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그가 저를 속여왔다는 생각에 배신감마저 느꼈어요. 사라는 저에게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조언했어요. 애나, 너는 그 사람에게 놀아난 것뿐이야. 사라가 말했어요. 그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그는 단지 즐겼을 뿐이라고. 저는 사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를 잊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와의 추억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잊기 위해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소개팅도 해보고 동호회 활동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를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를 향한 제 마음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뉴올리언스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와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저는 짐을 싸서 캘리포니아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하지만 그를 잊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를 그리워했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했어요. 캘리포니아 해변을 걸을 때면 그와 함께 미시시피 강변을 걷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남자와 데이트를 할 때면 그와 함께 재즈 카페에서 밤을 지새우던 추억이 떠오르곤 했죠. 그와의 추억은 마치 제 몸에 새겨진 문신과도 같았어요. 결코 지울 수 없는, 영원히 제 곁에 머무를 것만 같은 그런 문신 말이에요. 그를 잊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그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를 잊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를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를 만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에게 왜 저를 떠났는지, 왜 저에게 상처를 줬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그를 용서해야 할지 저조차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를 향한 제 마음은 여전히 그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찾기 위해 뉴올리언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처음 만났던 그곳, 그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곳에서라면 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뉴올리언스로 돌아온 저는 그와 함께 갔던 재즈 카페, 그와 함께 걸었던 거리, 그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를 만난다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뉴올리언스에서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그와 처음 만났던 재즈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 테이블에 앉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노신사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임스 바로 그였어요. 애나?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임스. 저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알아봐 주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이네요. 애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임스. 저도 겨우 입을 떼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를 떠난 후 아내와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왜 저를 떠났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애나. 진심으로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제 가족, 제 인생,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역시 저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추억, 그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그는 저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함께 살자고 했어요.
저는 그의 제안에 뛸 듯이 기뻤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그와의 관계가 또다시 상처로 끝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애나.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나는 잃을 게 없어요. 내 곁에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다음 날 아침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나기로 약속했어요.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그와 처음 만났던 재즈 카페에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내일 아침 공항에서 봐요, 애나. 그가 제게 키스를 하며 말했어요. 네, 제임스. 내일 봐요. 저도 그에게 키스로 답했어요. 그와 헤어진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살게 된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면서 저는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그와 처음 만났던 날, 그와 사랑을 나누었던 밤, 그와 이별했던 순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짐을 다 챙긴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뒤척이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 저는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그와 함께 캘리포니아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와의 미래는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제임스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늦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를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그를 처음 만났던 날, 그와 사랑을 나누었던 밤, 그와 이별했던 순간, 그리고 어젯밤 그와 다시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와의 추억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펼쳐졌죠. 저는 그가 묵고 있던 호텔로 달려갔어요. 호텔 직원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는 이미 체크아웃을 했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저는 그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또다시 배신당한 거예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저는 텅 빈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나기 위해 챙겨놓았던 짐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짐 가방을 보니 그와의 추억들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짐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그와 함께 샀던 커플 셔츠, 그가 선물해준 책, 그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 물건들을 하나씩 볼 때마다 그와의 추억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그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잊기 위해서는 그와의 추억을 모두 지워야만 했어요. 저는 그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쓰레기 수거함에 그 물건들을 모두 버렸어요. 그 물건들을 버리면서 저는 그와의 추억들도 함께 버릴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 후로 저는 뉴올리언스에 머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를 잊기 위해 저는 더욱 바쁘게 살았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중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그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를 잊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와의 추억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를 향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어요. 가끔씩 그와 처음 만났던 재즈 카페에 들러 그와의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그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나 주기를, 그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저는 뉴올리언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그를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를 잊으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사라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사라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임스를 다시 만났었다고? 사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너를 떠났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사라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글을 읽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애나, 너는 아직 젊고 아름다워. 사라가 말했어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제임스는 잊어버려. 그는 너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사라의 조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그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만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어요. 저는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와의 추억을 가슴 한켠에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데이비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은퇴한 건축가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데이비드는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었어요. 그는 제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애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는 저에게 진지한 만남을 제안했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고백에 몹시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데이비드와 함께라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와 진지한 관계를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데이비드와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데이비드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그는 제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데이비드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이제는 저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데이비드는 저에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애나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데이비드. 결혼 후 우리는 뉴올리언스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데이비드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데이비드와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어요. 애나, 나야.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임스였어요. 제임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 나야, 애나. 잘 지냈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저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그의 뻔뻔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어? 제가 소리쳤어요. 그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저는 그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미안해, 애난, 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상처 준 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줄 수 없었어요. 그와의 추억은 저에게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있었어요.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에게서 전화가 온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와의 추억들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아파왔어요. 데이비드가 저에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애나?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와의 과거에 대해서도 모두 털어놓았어요. 데이비드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당신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는지 몰랐어. 애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곁에 내가 있잖아. 당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데이비드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제임스와의 추억을 모두 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저에게 소중한 데이비드와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뉴올리언스를 떠나 캘리포니아의 작은 해안 마을에 정착했어요.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담한 집에서 여유롭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어요. 데이비드는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건축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저는 데이비드를 도우며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해변을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 위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임스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제임스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고 어딘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애나, 이게 얼마만이야? 제임스가 저에게 다가와 반가운 척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엔 어쩐 일이야?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당신을 만나러 왔어. 그가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나를 왜 만나러 온다는 거야? 저는 그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그가 말했어요. 나는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과거에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고 결국 저를 버리고 떠났었잖아요.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제가 따져 물었어요. 당신은 예전에도 나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어. 그리고는 나를 버리고 떠났잖아. 저는 그에게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들춰냈어요.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그가 변명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킬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애나,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를 향한 미움과 원망, 그리고 한때 그를 사랑했던 마음,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애나,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의 따뜻한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제임스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용서함으로써 저 자신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을 용서할게, 제임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당신과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임스는 저의 용서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애나.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용서를 평생 잊지 않을게. 제임스는 그 말을 남기고 쓸쓸히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씁쓸함과 아련함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노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제임스를, 그리고 그와의 아픈 추억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시간은 흘러 저는 어느덧 80살의 노인이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캘리포니아의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어요.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데이비드와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제임스와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앨범을 보던 중 저는 우연히 제임스가 저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는 그가 저를 떠난 후 저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사랑하는 애나에게, 당신에게 상처만 준 나를 용서해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킬 용기가 없었어.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게. 안녕. 편지를 읽은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를 향한 미움과 원망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그를 사랑했던 애틋한 마음만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앨범 속에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리고 그와의 추억들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노을 너머로 제임스와의 추억들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비록 그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와의 추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40년 전에 그 불같았던 사랑을 회상하며 65세의 그 사랑을 다시 마주했지만 결국 80세가 되어서야 그 사랑을 완전히 제 인생에서 지워낼 수 있었어요. 기나긴 여정이었고 많은 눈물과 상처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저는 이렇게 읊조립니다. 안녕, 나의 사랑. 그렇게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지난 사랑의 추억을 회상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저와 제임스가 뉴올리언스의 재즈 카페 앞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1985년 여름, 나의 사랑의 나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자 잊고 있었던 그와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그와의 사랑은 그토록 강렬했고 또 그토록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환상 속의 사랑을 좇았던 것일까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임스를 다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물론 그를 다시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 시절의 감정을 되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심을 굳힌 저는 곧바로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찾은 뉴올리언스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낭만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와 처음 만났던 재즈 카페, 그와 사랑을 나누었던 아파트, 그와 함께 거닐었던 프렌치 쿼터의 거리들을 천천히 걸으며 추억에 잠겼어요. 카페에서는 여전히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고 아파트 앞에서는 그에게 꽃을 선물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프렌치 쿼터의 거리를 걸을 때는 그의 손을 잡고 걷던 그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듯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뉴올리언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추억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와 자주 갔던 앤티크숍에 들르게 되었어요. 가게 안을 둘러보던 중 제 눈길을 끄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낡은 LP 레코드판이었는데 그가 저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음반이었어요. 저는 그 음반을 집어들고 그 시절의 추억에 잠겼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 음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제임스가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저는 말을 잃고 말았어요. 애나? 그가 저를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임스? 저도 겨우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제임스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애나. 그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도 가까스로 입을 뗐어요. 우리는 앤티크 숍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마주 앉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몇 년 전에 뉴올리언스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헤어진 후 줄곧 저를 잊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안도감마저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추억, 그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그는 저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제임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삶에 충실해야 해요. 저는 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당신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을 가슴에 묻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는 제 말을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행복을 빌게요, 애나. 그가 말했어요. 나도 당신의 행복을 빌게요. 제임스. 저도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이별을 맞이했어요. 그와의 두 번째 이별은 첫 번째 이별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와의 추억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홀가분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뉴올리언스를 떠나기 전 저는 그와 처음 만났던 재즈 카페에 다시 한번 들렀어요. 카페에는 여전히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그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비록 그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와의 추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8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여전히 그와의 사랑을, 40년 전에 그 강렬했던 사랑의 기억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거예요.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 저는 이전보다 더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어요. 뉴올리언스에서의 만남을 통해 과거의 아픔과 미련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임스와의 추억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 추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열었어요. 글쓰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도 시작했죠.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85살이 되었고 여전히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낯익은 필체가 적혀 있었어요. 제임스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편지에는 제임스가 얼마 전 큰 병을 앓았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괜찮다면 자신의 집으로 와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 적혀 있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에게는 저에게 할 말이 있고 저 역시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곧바로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제임스의 집은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프렌치 쿼터 근처에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녀는 제임스의 간병인이었어요. 애나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제임스가 보였어요. 그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어요. 제임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애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말해봐요, 제임스. 제가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애나.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제임스. 저도 그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애나.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제임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의 장례식은 뉴올리언스의 작은 성당에서 거행되었어요. 장례식에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저 단 몇 사람만이 참석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그와 처음 만났던 재즈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에는 여전히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그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비록 그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와의 추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임스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다시 글쓰기 강좌를 시작했고, 지역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도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세웠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제임스의 이야기를 한 편의 소설로 쓰는 것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어요. 저와 제임스의 첫 만남, 우리의 사랑, 이별, 그리고 재회, 그 모든 기억들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로 옮겼어요. 글을 쓰는 동안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마침내 1년 후 저는 소설을 완성했어요. 소설의 제목은 재즈 카페에서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 소설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바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 그들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저는 저의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고 그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세상 모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의 기나긴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그리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랑과 또 다른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소설 재즈 카페에서의 사랑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뜨거운 찬사를 보내주었죠. 저는 유명 작가가 되었고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과 사인회를 열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었는지 물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제임스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저는 뉴욕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강연을 마친 후 한 젊은 여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작가님, 저는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 작가님처럼 잊지 못할 사랑을 했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5년 전 뉴욕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결국 그녀를 떠나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와의 추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어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과거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당신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어요. 그 미래를 향해 용기를 내어 나아가세요. 저는 그녀에게 저의 경험을 들려주며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그녀는 저의 조언에 큰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녀가 말했어요. 작가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게요. 저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어요. 뉴욕에서의 강연을 마친 후 저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 소설은 잊지 못할 사랑의 아픔을 겪은 한 여자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뉴욕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여자에게서 영감을 받아 이 소설을 쓰게 되었죠. 저는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어요. 새로운 소설을 쓰는 일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글을 쓰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소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마침내 새로운 소설을 완성했어요. 소설의 제목은 두 번째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 소설을 잊지 못할 사랑의 아픔을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 그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어요. 두 번째 사랑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작 재즈 카페에서의 사랑을 뛰어넘는 큰 인기를 얻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저의 새로운 소설에 열광했고 뜨거운 찬사를 보내주었죠. 저는 두 번째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90살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글을 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저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비록
굴곡지고 아픈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저는 40년 전에 불같았던 사랑, 65세에 다시 마주한 애틋했던 재회, 그리고 8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과거의 사랑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저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